자, 수학원 첫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이라는 이 첫 단원에서 이 거듭제곱근과 관련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교과서와 여러분들은 나눠준 학습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에 먼저 오늘 배울 내용을 바로 정리하고 시작을 할게요. 즉, 학습 목표 좀 적어볼게요. 학습 목표는 뭐냐? 자, 오늘은 이 내용을 알고 가시면 됩니다. 바로 뭐냐면 거듭제곱근. 자, 오늘은 거듭제곱근에 대해 배울 거고요. 이것의 뜻과 뜻을 알고 그리고 성질, 이것의 성질을 이용하여 식을 간단히 할 수 있으면 오늘은 성공인 겁니다. 자, 거듭제곱근의 뜻을 알고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간단히 하는 것까지 오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거듭제곱근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겠죠? 자, 근데 예전에 여러분들이 거듭제곱근과 비슷한 것을 배운 적이 있어요. 바로 제곱근이라는 것을 배웠었죠. 제곱근은 예를 들면은 뭐 루트 2 같은 거, 그리고 뭐 여기에 뿔마 이런 걸 붙으면 이 뿔마 루트 2의 뜻이 뭐예요? 바로 제곱했을 때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이 근호 기호 안에 있는 이 2라는 숫자, 이 2가 되는 수.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해서 이것을 제곱근이라고 불렀었죠. 자, 이것을 이 제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듭 제곱한 것을 이제 배워보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거듭 제곱부터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럼 교과서로 와서 자, 여기 있는 바로 본문 내용으로 가봅시다. 교과서에 보시면 여기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실수 A를 n번 곱한 것을 A의 n제곱이라고 하고, 자,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A라는 것을 한 번 곱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n번, 총 n개의 A를 곱했을 때, 자, 이것을 A의 n제곱이다 라고 합니다. A의 n제곱.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A의 n제곱이다 라고 해서 A의 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 이것을 A의 n제곱이라고 읽고요. 그리고 이렇게 A를 n제곱 한 거를 통틀어서 A의 거듭제곱이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에 A의 n제곱에서 A의 이 밑에 있는 A, 얘를 여기 있는 내용 보시면 돼요. 이 밑에 있는 A를 밑, 그리고 위에 있는 n을 지수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예전에 다 배운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지수 및 이 내용에 대해서 지수법칙이라는 걸 예전에 배웠을 거예요. 지수가 양의 정수일 때 지수법칙이 다음과 같이 성립한다라는 내용 배웠었죠? 그 내용 그대로 가지고 이제 다시 학습지로 갑시다. 자, 학습지에서 먼저 내용 정리 갈게요. 거듭제곱이 뭐라고 했었죠? 자, 어떤 A를 여러 번 곱합니다. 몇 번? n번 곱했을 때, 이렇게 n번 곱했을 때 이것을 A의 n제곱이라고 부를 수 있고, 이 밑에 있는 A를 밑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위에 있는 n을 지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게 바로 뭐다? A의 거듭제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수법칙, 예전에 배운 지수법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밑에 있는 A, B가 실수이고 그 다음에 지수에 해당하는 M, N이 뭐인 경우만 생각을 하느냐? 양의 정수인 경우만 생각을 합니다. 양의 정수일 때, 자, 이때 1번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이 경우는 A의 m 플러스 n제곱이죠. 그 다음 2번 이 m제곱의 n제곱을 다시 했을 때는 A의 mn제곱, 이렇게 지수를 곱해준 형태였어요. 그 다음 3번에 A, B에 이렇게 n이 한꺼번에 n제곱이 되어 있는 경우 요 A의 n제곱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었죠. A의 n제곱, B의 n제곱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마찬가지로 B분의 A도 이렇게 n을 나눠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눗셈인 경우엔 좀 달랐죠. 어떻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뉘었어요. 어떤 경우? M, N 이렇게 양쪽에 있을 때 이 앞에 있는 M이 N보다 더 크게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때 이 앞에 있는 M에서 N을 그냥 이렇게 빼주면 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M과 N이 같은 경우, 이렇게 같게 되는 경우 같은 수를 결국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뭐다? 1이다. 그 다음 M이 이번에는 N보다 작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요 M이 N보다 작으므로 이것이 이렇게 분모로 내려가요. 즉 분모로 내려가서 A의 이 큰 N에서 M을 빼주는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에 배운 지수법칙이었고요. 요걸 이용해서 이 문제 1번 풀 수 있겠죠? 어떤 거 먼저 풀어볼까요? 요 1번만 같이 풀어볼까요? 자, 1번 볼게요. 자, 1번에서는 A, B의 제곱과 A 세제곱, B의 4제곱을 곱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 자, A는 A끼리, B는 B끼리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A와 A 세제곱 곱하면은 A가 총 몇 개? 4개 곱해진 거니까 A의 4제곱. 그 다음 B는 몇 개 곱해져 있죠? B는 총 6개 곱해져 있으니까 B의 6제곱이죠? 자, 이때 지수법칙적으로 생각을 하면 A의 1제곱이고 3제곱이니까 2개를 어쨌어요? 더했죠?
이렇게 얘네들을 곱하는 거는 지수끼리 더한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B도 2와 4를 더한 이 6이 바로 이 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는 경우에는 지수끼리 더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거듭제곱. 자, 거듭제곱근 생각할 때는 제곱근을 먼저 생각하면 좋다 그랬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으니까. 자, A의 제곱근의 뜻이 뭘까요? 기억나나요? A의 제곱근. 자, 위에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자, A의 제곱근은 뭘까요? 바로, 자, 뭐 해서? 제곱해서. 자, 루트 2가 제곱해서 2가 되는 수였던 것처럼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정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어떤 거를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 어떻게 쓰죠? x라고 쓰죠. x. 이것을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그러한 x. 자, 이러한 방정식의 근이라고 해서 제곱근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요것과 유사하게 요 2번에서 세제곱근을 표현해 볼게요. 자, 여기서는 제곱근이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였어요. 그러면 세제곱근은 뭘까요? 자, 여기서 제곱 비슷하게 나갔으니까 여기서 세제곱이니 여기서도 똑같이 세제곱으로 시작해야겠죠? 어떻게? 세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방정식으로도 어떻게 생각한다? 어떤 거 x를 세제곱했더니 a가 되는 그러한 x. 그게 바로 뭐다? a의 세제곱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좀 더 확장해서 세제곱이 아니라 이번엔 n제곱이라고 바꿔보면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그쵸? n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a가 되는 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얘도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x의 n제곱이 a가 되는 그러한 x를 찾으면 그게 바로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통틀어서 제곱근, 세제곱근, 뭐 네제곱근 등등등을 a의 무슨 제곱근, n제곱근이 아니라 거듭제곱근이라고 부를 거예요. 거듭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거듭제곱근에서 유의할 점 참고사항 보세요. 자, 우리 예전에 복소수 범위에 대해서 배웠죠. 복소수 i. 자, 근데 이 범위에서는 실수 a의 n제곱근이 총 몇 개냐면 이거 받아 적어보세요. 총 n개예요. 다시 복소수 범위에서는 실수 n제곱근 n개 이렇게 개수가 똑같이 나오는데 그러나 이거 중요하죠. 여기서는 A의 거듭제곱근 중에서는 복소수 전부를 다루지 않고 뭐만 다룰 거냐면 실수인 것만 다룰 겁니다. 뭐만? 바로 실수인 것만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제 문제로 바로 가볼 건데 오른쪽 가세요. 자, 예제 1번. 자, 다음 거듭제곱근 중에서 뭐만 구할 거다. 우리는 뭐만 생각할 거다. 실수인 것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수인 것만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자, 이것의 뜻을 먼저 살펴야 돼요. 그럼 자,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이 뭐라 그랬죠? 자, 이것의 뜻 풀어서 적어보면 바로 이것은 세제곱해서 뭐가 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죠. 자, 그러한 수를 x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 x를 세제곱했더니 뭐가 나와야 한다?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x를 풀기 위해선, 즉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을 이항해서 이렇게 식을 나타낼 수 있고 이 방정식, 3차 방정식 푸는 방법 작년에 배웠잖아요, 여러분? 자, 이거 어떻게 풀 수 있죠? 바로 인수분해해서 풀어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수분해가 기억이 안 날까 봐 여기 참고라고 해서 옆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정리 같이 하고 갑시다. 자, 먼저 1번은 합차 공식이에요. 이거는 그냥 나와야 되죠. 합차여야 제곱 마이너스 제곱 형태가 되죠. 그 다음 2번. 이거 세제곱 빼기 형식이니까 빼기는 빼기로, 뒤에는 플러스로, 자, 플러스는 플러스로, 그리고 뒤에는 빼기로 이렇게 반대로 해서 외워주셨던 거 기억나셨으면 좋겠는데, 자, 지금이라도 외워주세요. 자, 이거를 이제 요 공식은 요 세 번째 공식 요거 이용해서 인수분해 할 수 있겠죠? 그럼 인수분해 해봅시다.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자, 그런데 자, 이것의 근을 이제 찾아주면 되는데 얘는 뭐 마이너스 1이겠죠? 근데 이것의 근은 뭘까? 자, 이것의 근을 찾으려면은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의 공식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근의 공식 굳이 사용할 필요 없이 얘는 왠지 느낌이 안 좋아요. 그래서 뭘 생각하느냐? 판별식을 생각해 볼 거예요. 자, 판별식 D를 생각해 보니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1 빼기 4네요. 이게 뭐야? 여기 음수네? 자, 음수인 경우에는 뭐가 나옵니까? 바로 허근이 나오죠.
자, 이렇게 허근인 경우 우리는 뭘 찾기로 했으니까 실수인 거 찾기로 했으니까 허근인 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따라서 x에 해당하는 값은 뭐만 되느냐? 마이너스 1만 된다라고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은 뭐만 된다? 마이너스 1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2번도 똑같이 풀어봅시다. 1의 4제곱근은 뭘까요? 바로 4제곱했더니 1이 나오는 숫자예요. 그 말은 즉 x를 4제곱했더니 1이 되는 이러한 x를 찾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럼 똑같이 인수분해하는 형태로 똑같이 풀어볼게요.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세요. 그럼 앞에 있는 게 합차니까 또 합차로 인수분해가 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각각 0이 되는 x값을 찾아보니까 어때요?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여기서는 어때요? 자, x제곱 플러스 1이 0이 되는 거, 즉 x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거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i죠? 자, 근데 이러한 허근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우리는 뭐만 찾을 거니까, 실수만 찾을 거니까. 그래서 따라서 자, 해당하는 x값은 1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로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거듭제곱근을 이 거듭제곱근의 뜻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해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2번도 마찬가지로 뭐인 것만, 실수인 것만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보세요.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문제 3번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이할 거예요. 이거 스스로 풀이할 거는 빨간색 동그라미 쳐줄게요. 이거 여러분들이 풀리실 거. 자, 그런데 문제 3번은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줄 건데, 여러분들이 제곱근인 이 루트 2를 기억하시고 있을 거예요. 자, 이 루트 2는 뭐예요? 여기 루트에는 이 앞에 2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거 똑같은 2니까 3으로 고칩시다. 루트 3. 자, 이거는 뭐예요? 얘의 뜻은 제곱했을 때 뭐가 되는, 이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되는, 즉 3이 되는 수를 뜻하는데, 여기 이것에 이 앞에 부호도 살펴주셔야 돼요. 부호, 즉 부호는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인데 앞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다는 뜻이니까 수 중에서 양수를 뜻한 겁니다. 다시, 자, 루트 3은 뜻이 뭐라고요? 제곱해서 3이 되는 수 중에 양수를 뜻해요. 자, 그러면 이제 1번에 있는 얘를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봅시다. 자, 얘는 8의 세제곱근인데 앞에 아무것도 없죠? 즉 얘는 뭐다? 세제곱해서 뭐가 되는? 탈이 되는 수 중에서 무슨 수?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플러스니까 양수를 뜻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거를 찾아주시면 되죠. 마찬가지로 2번도 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 얘는 뭐예요? 4제곱근, 즉 4제곱해서 625가 되는 수 중에서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음수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대로 1, 2, 3, 4번 풀어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이따 선생님에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갈게요. 자, 뒤로 넘어가기 전에 자, 예제 1번에서 세제곱근을 구했을 때 하나가 나왔고 4제곱근을 구했을 때 2개가 나왔어요. 왜? 실수인 것만 찾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자, 그러면 몇 제곱근에서 이렇게 개수가 몇 개가 나오는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떤 n에 대해서도 제곱근을 실수인 거를 개수를 좀 잘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배워볼 건데 이 내용이 좀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음 학습지를 이용해서 좀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잠시 놔두시고 이건 다음 시간에 자. 학습 목표에서 언급했었던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좀 배우고 오늘 마치려고 해요. 자, 거듭제곱근의 성질, 이것은 제곱근의 성질이랑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와 똑같이 좀 설명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뭐 1번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3. 이거 어떻게 계산했었죠? 이게 뭐예요? 바로 루트 6이죠. 루트 6 어떻게 계산했죠? 루트 6은 루트 2 곱하기 3이잖아요. 즉 근호 안에 있는 숫자를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됐어요. 자, 이게 되는 이유는 뭐였냐면 이 앞에 있는 제곱근인 이 제곱, 즉 앞에 있는 이 제곱근에 대한 그 제곱근의 종류가 똑같아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1번 보시면 자, n제곱근 똑같은 종류의 n제곱근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근호 안에 있는 애들끼리 곱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 n제곱근의 a, b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도 마찬가지. 이거 우리가 뭐 루트 3분의 루트 2.
자, 이거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근호 합쳐서 쓸 수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도 n제곱근의 b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n제곱근을 n번 곱했죠? 이 n번 곱한 것이 어디로? 이렇게 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n제곱근의 a의 m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 네 번째는 m제곱근이랑 n제곱근이 이렇게 겹쳐서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m과 n을 곱해서 mn제곱근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렇게 너무 당연하듯이 얘기해서 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2번, 4번을 문제 4번에서 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증명하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4번 볼게요. 다음은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알아보는 과정이다. 뭐 빈칸에 알맞은 거 써놓으세요 라고 해서 이거는 2번의 내용을 증명하고 있는 거니까 읽어볼게요. 자, AB가 양수이고 n이 이상이 정수일 때 요거 우리 2번에서 나왔던 내용이 성립함을 보여봅시다. 자, 여기 순서대로 다 차근차근 따라 보세요. 자, 지수법칙에 따라서 이것을 몇 번 곱할 거냐면 지금 여기 오른쪽 왼쪽을 잘 살펴보시면 왼쪽에는 네모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기 그러니까 n제곱이 있어요. n제곱. 자, 얘네들을 각각 n제곱 해주려면은 여기에 몇 제곱 해야겠어요? 당연히 여기가 n제곱이 돼야겠죠? 빨간색으로 씁시다. n제곱. 자, 그러면 지수법칙에 따라서 이게 n제곱이 이렇게 샥샥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n제곱근의 뜻이 뭐예요? n제곱근. n제곱근의 뜻은 n제곱 했을 때 근호 안에 있는 이 숫자가 나오는 수죠. 즉 n제곱근 a를 n제곱하면 뭐가 된다? 바로 a가 된다라는 거. 즉 n제곱근 b를 n제곱 했으니 뭐가 된다? b가 된다. 즉 b분의 a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거는 n제곱근의 뜻을 생각하면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요 n제곱근 b 분의 n제곱근 a 얘네를 전체를 n제곱했더니 b분의 a가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때 얘네들은 다 부호가 양수니까 얘네도 양수겠죠? 자, 그래서 따라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얘는 n제곱했을 때 b분의 a가 나오는 수이니까 뭐다? 이 b분의 a의 양의 몇 제곱근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바로 n제곱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이 안에 있는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가 n제곱 했더니 b분의 a가 나오잖아요? 그 말은 즉 얘가 n제곱 했을 때 얘가 나오는 수니까 즉 이것의 양의 n제곱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b분의 a의 양의 n제곱근 어떻게 쓸 수 있죠?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죠? n제곱근 b분의 a. 그래서 얘랑 이렇게 같아진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 2번을 풀어볼게요. 자, 2번은 4번에 해당하는, 성질 4번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을 한 겁니다. 이제 읽어볼게요. 자, A가 양수이고 MN이 2 이상이 정수일 때 이것이 성립함을 보여보자 라는 거죠. 우리 4번에 있던 성질이 진짜 성립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읽어보면 지수법칙에 따라서 이번에도 똑같이 지금 MN제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나눴어요. 자, 이렇게 m과 n, 즉 지수가 곱해지고 있는 거는 따로 이렇게 곱해지고 있는 걸로 바꿀 수 있는 게 지수 법칙이었죠. 그러면 여기 네모에 들어간 건 n이죠. 그리고 여기 m제곱근이 있고 n번 곱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있는 것만 퐁 나오겠죠. 그래서 n제곱근 a가 됐고 그리고 또 이것을 n제곱 했으니 당연히 이것은 뭐가 되겠어요?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양쪽에 있는 얘랑 얘만 보세요. 양쪽 끝에 있는 얘랑 얘만 보시면 자, 그리고 자, n제곱근 a는 양수이고 그 다음에 얘도 양수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요 안에 있는 이 m제곱근 n제곱근 a 얘가 mn제곱을 했더니 a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요 안에 있는 얘는 mn제곱해서 a가 되는 수죠. 그 말은 즉 요 안에 있는 얘는 a의 양의 몇 제곱근 n제곱근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을 기호로 표현하면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렇게 증명을 해보았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문제들에 잘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는지 문제를 몇 개만 풀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푸는지. 자, 1번 볼게요. 자, 1번은 지금 5제곱근 똑같이 종류가 똑같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거 9, 27 있죠. 즉 이렇게 종류가 같은 제곱근일 때 어떻게 하자고?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하자고 했어요. 자, 근데 그냥 곱하지 않고 얘네들도 뭔가 공통점이 있어 보이죠. 바로 뭐냐? 9는 3의 제곱이고 27은 3의 세제곱이에요. 즉 3의 제곱이고 3의 세제곱이다. 이거를 눈치채고 이렇게 바로 써주면은 바로 얘가 보입니다. 지수법칙 써주면 3의 몇 제곱? 5제곱이죠. 즉 5제곱을 5제곱근 한 거니까 결국 얘는
얘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샥샥 사라져서 뭐가 된다. 3이 된다 라고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복잡했던 식이 3이라는 숫자로 간단해졌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들도 여러분들이 이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까지 다 풀었으면 수학 영역 길기까지 풀어주시면 오늘 마쳐지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풀어주셔야 되는데 풀다가 잘 모르겠는 게 있으면은 선생님께 꼭 질문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2번 학습지로 같이 해서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